잠자던 물결이 새벽을 가르며 나갑니다. 비단자락 같은 금수강산, 그 힘찬 기운을 등에 업고 생명의 뿌리는 영그러 왔습니다. 땅속 기운을 한껏 머금은 강한 생명력. 인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사람들. 그들이 여는 활기찬 아침. 1500년 동안 금산의 주인인 인삼의 향기가 정겹습니다. 인삼의 고향 금산에 왔습니다. 야, 역시 금산이네. 그냥 이거 텃밭인데 인삼밭이네. 야, 저렇게 지프로 덮어놨구나. 아니, 텃밭을 그냥 인삼밭으로 쓰다니. 그건 참 재밌네. 과연 강아지도 인삼을 물고 다니는 고장이란 말이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인삼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은 수삼센터입니다. 온갖 인삼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금산 인삼시장인데요. 300여 명의 상인들이 취급하는 품목은 오직 하나, 인삼뿐입니다. 한 번 장이 설 때마다 거래되는 인삼량만 무려 180여 톤. 대한민국 인삼의 80%가 이곳을 거쳐가는 만큼 수십 종류의 인삼이 각자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삼을 그냥 이렇게 깎아 먹어요? 그럼요. 이야. 그냥 씻어서 잡수면 더 좋아요. 물에 씻어서 흙만 떨고 해 잡수면 더 좋아요. 아, 흙만 떨고요? 예. 진짜. 어우, 저 이렇게 처음 먹어보는데요? 건강하시니까 많이 드세요. 생으로 많이 드시면 더 좋아요. 한 입 베어 물자 순식간에 인삼 향이 확 퍼집니다. 어우, 너무 강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팬이요. 아니, 여기는 인삼이 좀 다르네, 모양. 예예예. 이제 여기는 이제 제멋대로 뻗은 거. 제멋대로 뻗은 게 예, 뭐예요? 이제 인삼이. 인삼을 캐면은 예. 한 100가지 나와요.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이건 왜 뿌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이제 제일 이제 팥이 이제. 제일 싼 거? 네, 그렇지 이제. 아. 이 삼을 캐면은 예. 20가지도 더 나와. 아, 20가지도 더 나와요. 그렇죠. 아, 요거는 조금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조금 반찬해 먹기 좋겠네. 이쁘고. 예, 그러네. 이제 눈을 뜨셨어요? 조금 떴어요. 아, 요건 조금 이제 좀 비싸지네, 점점. 비교적 작으면서 단단하고 향이 짙은 게 금산 인삼의 특징입니다. 여기는 한 채. 한 채 예. 750g. 네네네. 이거는 얼마예요? 요거는 15,000원짜리고. 아,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거 좀 잔챙이지만 이것도 한 2, 3년 된 거죠? 다 연수는 똑같아요. 4년근. 아, 4년근. 5년근. 그런데 2년근. 이게 조금 이렇게 파품이 났다고 예. 고추 한근보다 싸대는 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인삼을 감히 언감생신 그러면- 하루도 못 본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지금은 다 웬만하게 살으니까 네. 건강 챙기려고 그냥 인삼을 그냥 다 잡수는 거예요. 백제 시대부터 인삼을 경작해온 금산은 명실공히 인삼의 종주지인데요.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1970년대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53년간 한자리에서 인삼과 한평생을 살아온 강재아 어르신은 금산 인삼과 동고동락한 그야말로 인삼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1960년 인삼 장사를 시작한 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기록해온 게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게 뭐예요? 인삼 시세일기. 인삼 시세일기란표. 언제 건데요? 1960년. 60년. 7,600원. 7,600원. 80이 무슨 뜻이에요? 80개 들은 거. 80개들이 50개 들은 것은 꼬박꼬박 표시해둔 시세일지만큼 차곡차곡 돈이 쌓이던 시절, 당시 유일하게 인삼장이 섰던 금산은 돈산이란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인삼 농사를 지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황금 캐는 것, 황금, 금방 갖고 있는 것. 그렇게 돈이 소득이 높았어요. 인건비는 싸지. 인삼값이는 비싸지. 어느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인삼 한 그림은 금을 한 돈으로 사도 돈이 남았으니까. 인삼은 상인뿐 아니라 금산의 남녀노소를 아울러 삶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오랜 경작 경험으로 축적된 각종 기술은 어느 지역도 따를 수가 없었죠.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국 인삼의 95%가 금산에서 생산되던 호시절도 있었습니다. 6.25 사변으로 인해서 개성이 뭐 실직을 우리나라 그 땅인데 개성 실직을 못하고 이북으로 줬기 때문에 개성이 인삼 주산지인데 개성에 인삼 시장이 있었는데 개성 시장이 없어지잖아. 우리가 간다는 못하니까. 그 후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매매가 성실을 이루었고. 이른 새벽 인삼을 캐러 갈 준비가 한창입니다. 인삼 캘 땐 감초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무슨 일로 가시는 거예요? 선별하러 가요. 선별하러? 네. 선별하는 거는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어머님 경력이 그럼 얼마나 되셨어요? 20년이요. 따로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랜 경험에서 나온 토박이 기술입니다. 오늘 출장을 가는 곳은 증평을 지나 괴산. 요즘 금산의 인삼 농장주들은 가까운 이웃 동네에서 인삼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이제는 금산 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인삼 재배는 풍부한 물과 배수가 잘 되는 토질, 선선한 날씨가 필요한데요. 산 많고 물 맑은 금산과 인근 지역은 인삼 재배의 안성맞춤입니다. 인삼의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갈퀴가 긴 곡괭이로 살살 파내봅니다. 드디어 수년 동안 땅속 기운을 한껏 머금은 인삼이 무더기로 세상빛을 봅니다. 원래 금산이 이제 종주지 아니야? 금산, 풍기, 개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삼이. 그래 거기로 해서 이렇게 다 풍기 사람들도 그 근방을 하고 금산 사람들도 그 근방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퍼져나가는 거지. 인삼은 연작이 어렵기 때문에 땅을 옮겨 다니며 심어야 합니다. 건강한 땅에서 튼튼하게 자란 인삼들은 이렇게 잔뿌리가 많고 몸통이 토실합니다.
인삼 캐기가 한창일 무렵 한쪽에서는 본격적으로 감별이 시작됩니다. 비슷한 인삼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지만 이 중에서도 등급은 수십 개로 나뉘어집니다. 기계를 대신해 인삼을 종류별로 감별해내는 건 금산 토박이 아주머니들입니다. 잔뿌리가 많고 몸통이 길수록 높은 등급인데요. 묵은 횟수만큼 영양을 듬뿍 머금었기 때문에 가치가 높습니다. 게다가 단단하고 색이 희기까지 하면 최상품으로 대우받습니다. 크기별, 품질별, 종류별로 나누다 보니 등급만 해도 세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이제 특대, 대, 중, 소, 믹사, 삼계, 이제 난발, 황대, 황중, 황소, 파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지. 이게 최고 특품이에요, 이 밭에서는. 이가 좀 이렇게 뻗고 몸통도 길고 좋은 거예요. 자태마저 의젓해 보이는 최상품 금산 인삼입니다. 세상 빛을 본 인삼이 가장 먼저 사람들과 만나는 곳은 도매시장입니다. 인삼이 도착하길 손꼽아 기다리던 상인들,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밭에서 이미 등급을 매겨서 오기 때문에 따로 경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싸게 사려는 사람과 제값 받고 팔려는 사람들의 가벼운 실랑이가 오가겠죠. 도매시장은 인삼 고수들의 소리 없는 전쟁터입니다. 이건 얼마에 사셨어요? 이거는 3만 원. 3만? 3만 원. 3만 원. 파실 때는 3만 2천 원. 3만 2천 원. 올해 상금이 비싸갖고 많이 안 나와요. 금보다도 비쌌던 귀한 시절은 다 지나갔지만 그래도 금산 인삼장은 여전히 풍요롭습니다. 인삼 튀김집이. 오, 고소하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인삼을 다 튀겨요? 시장을 둘러보다 출출해질 때쯤 눈에 띈 인삼튀김인데요. 인삼의 고장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입니다. 맛이 어떨까 궁금하네. 아, 이거 찍어 먹는 거예요? 이건 뭐죠? 조청이에요. 아, 조청.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건 많이들 드세요? 예. 어. 여기 오시면 한 뿌리씩 기분으로 잡수고 가셔요, 아, 다들. 그냥 기분으로. 예. 야. 인삼이 아주 부드러워졌네.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해진 인삼튀김. 매력적인 간식 아닙니까?
약초의 고장으로 유명한 금산은 충남에서 가장 높은 분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산의 평균 해발은 250m. 충남의 평균 고도보다 무려 100m가 높아 충남의 알프스라고도 하지요. 깊은 산 구석구석에는 인삼과 함께 해온 삶과 애환의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악산은 금산의 진산입니다. 정상에 서면 금산 시내가 한눈에 펼쳐지죠. 아슬아슬한 벼랑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주하는 절벽. 100m가 넘는 암벽 한가운데는 신비한 이야기를 품은 동굴이 있습니다. 바로 금산 인삼의 설화가 탄생한 곳입니다. 한 1500년 전에 강처사라는 효성이 지극한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홀어머니하고 살다가 그 어느 날 어머니께서 병이 들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했던 강처사는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채 관음굴에서 100일 기도를 올리던 어느 날 꿈에 나타난 산신령. 산신령의 계시에 따라 관음봉 암벽에서 빨간 열매가 달린 풀을 뜯어 어머니께 다려드리자 완쾌되었다고 전해지는 설화. 이것이 바로 1500년 전 금산에 인삼이 뿌리내리게 된 전설입니다. 이후 사람의 손으로 처음 인삼이 재배되기 시작한 이곳 개삼터는 그래서 진악산 관음봉 자락에 자리 잡았습니다.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금산은 인삼의 땅입니다. 삼씨앗을 산에 묻어두면 10년, 20년을 묵으며 좋은 산삼으로 연구를 갑니다. 지금 이게 산에서 저쪽 산에다가 묘판을 만들어서 씨를 직파해 놨던 게 2년 된 걸 캐서 다시 옮기는 거예요. 이걸 제자리에 놔두면 안 커요. 그냥 산삼처럼 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안 크니까 이렇게 따로 이제 옮겨서 심어야만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낙엽이 생 낙엽이 닿으면 이런 낙엽이 닿으면 안 되고. 산에 삼씨앗을 옮겨 심으면 산양산삼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많이 묻어두어도 10년 후까지 살아남는 삼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삼은 뿌리 내리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겠죠. 인삼의 전설을 전해준 관음봉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동굴은 용굴인데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놀랍게도 1000년 동안 마른 적이 없다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700m 고지에 있는 이 샘물이 저 아래 금강까지 흘러 들어갈 정도라고 합니다. 비단 같은 산자락에 비단처럼 흐른다 하여 이름도 금강. 높은 산 깊은 골에서 흘러내린 물은 금강 천리를 이루며 충청의 땅을 흠뻑 적셔줍니다. 참 산도 많고 골도 깊으니까
물도 많습니다. 지금 제 밑으로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맑은 물이 그대로 동네 구석구석에 도착해서 삶의 이야기들을 만들겠죠. 비단을 펼쳐놓은 듯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준말 금산. 금산 너무 아름다워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이 줄지 않는다는 금산의 금강. 발원지 뜬 봉샘과 불과 200리 가까이에 있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물고기들의 천국이기도 했지요. 이른 아침 금강 상류에서 만난 어부. 물 한 개를 벗삼아 강의 한가운데로 나가봅니다. 오지 중에서도 여기가 오지였었어요. 도로가 나기 전에는. 그 전에 이렇게 저 위에 산에 걸어오면서 이제 길이 없을 때 바닥을 보면 고깃대가 지나가면 바닥이 다 고기였었어요. 그렇게 고기가 많았어요. 여기가. 그래도 금산의 금강은 여전히 꿈에 그리던 고향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콘크리트 제방이나 댐으로 둘러싸인 인공호수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죠. 햇빛 부서져 내리는 비단강은 기꺼이 마음의 휴식처가 되어줍니다. 깊은 산속 맑은 물을 찾아갑니다. 계곡 곳곳에 위치한 12개의 폭포는 저마다 독특한 모양새를 뽐내며 눈길을 끄는데요. 그중 죽포동천이라 불리는 이 5번째 폭포는 가장 웅장하고 힘찬 물줄기를 내뿜습니다. 여기 있는 글씨는 의합니다. 유혹할 의자에 모락자인데 여기에서는 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가 은하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포가 은하수인지 의심하노라 하는 거. 옛 문인들도 12폭포의 절경에 감탄한 나머지 바위 곳곳에 글귀를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이가 다녀간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죠. 복자는 12폭 비단이 걸린 신선의 골짜기 같다고도 했고, 복자는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는 듯 하다고도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시원한 바람을 일으킬 것만 같은 물소리가 귓가를 적십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충남 제1의 오지 학교였던 상곡초등학교는 2년 전만 해도 폐교 위기에 내몰렸었는데요. 최근엔 전국에서 모여든 전학생들로 학생 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우리 아까 오빠들이 떠가지고 안 좋아. 또 만들어야지. 또 만들어 먹어. 아토피 안심 학교로 지정된 후 일어난 변화인데요. 두 개, 한 개, 두 개, 규칙이야. 임업, 어업 등의 산업은
학교는 최대한 자연을 닮으려 노력한 듯 보입니다. 학생 수보다 많은 화초가 함께 숨을 쉬고 있고 분필가루 날리던 칠판 대신 황토벽이 들어섰습니다. 공업이 발달을 하면서 아까 누가 여러분들 대비할 정도로 따져 온몸을 긁다가 결국 수업을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도 이곳에 온 후론 안정을 찾고 있었는데요.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5학년 수업 중인 교실. 눈썹이 지워질 정도로 아토피가 심했던 유성이도 이제는 무척 건강합니다. 가장 이제 우리 학교 수업 중에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중에 하나죠. 이게 시간대 정규 시간이 예. 지금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들어가면서 있어요. 하굣길에 유성이를 만났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는 공기도 맑고요. 친구들도 잘 놀아주고요. 네. 여름에는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여기 와서 아토피가 제일 많이 났었어요. 유성이의 집은 학교 옆에 지어진 황토집입니다. 집에 돌아온 유성이가 제일 먼저 찾는 간식은 채소와 과일을 갈아 만든 주스. 과자나 인스턴트 음식은 멀리한 지 오래됐습니다. 유성이 잘했어? 뭐지? 발표할 때 진짜 잘하더라. 그러다 뭐 물어볼 때 유성이를 괴롭혔던 아토피가 사라진 후 엄마와 나누는 학교 이야기도 즐겁기만 합니다. 맨날 게임해. 그러니까 제전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도시에 있을 때는 막 별걸 다 했어요. 좋은 기계 이런 거 다 쓰고요. 그리고 먹이는 것도 막 계속 좋다는 거 바꾸고 이랬는데 여기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조미료, 첨가제 뭐 이런 건 절대 안 하고 먹는 거 자연식으로 먹고요. 환경도 그냥 그대로예요. 뭐 인공적으로 공기청정제 이런 거 다 없었어요. 기계 같은 것도. 집은 편백나무와 황토를 기초로 해서 별다른 장식도 하지 않고 담백하게 꾸몄는데요. 엄마는 아직도 유성이에게 일어난 치유의 효과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합니다. 유성이 같은 경우는 웃으면 볼이 툭 찢어져서 피날 정도로 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긁었어요. 지금은 그냥 밥 잘 먹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도 그냥 자고 목욕도 뭐 그렇게 특수한 걸 안 시키고 그냥 그대로 그 대신 자연적으로. 그게 제일 노력인 것 같아요. 여기 와서는 오히려 더 편해지고 더 좋아졌어요. 거기서는요 좀 막혀있어 답답했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막 뚫려있는 것 같아서요 좋은 향기도 나고 좋아요. 맑은 물과 공기, 깊은 산은 그 자체로 치유의 힘을 선사한 듯합니다. 이제 금산에서 제일 높은 서대산 자락으로 발길을 돌려봅니다. 와, 양들이 굉장히 많네. 깨끗하네 이놈들. 아유 깨끗하네. 이쁘다. 공기 맑고 지형이 험한 산악지대에서만 산다는 사냥들이 봄볕을 맞으러 소풍을 나왔나 봅니다. (6만여) 평의 광활한 목장에서 마음껏 뛰노는 사냥들. 이렇게 자연 방목하는 사냥은 우리나라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인데요. 어떻게
어떻게 산양 목장을 관심을 갖게 됐죠? 산양 목장은 사실 사냥류를 저희가 생산을 하고 싶어서 사냥을 키우게 됐습니다. 아, 산양젓. 예, 산양류를 키우기 위해서, 예, 생산하기 위해서 했는데, 네네.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저쪽 유럽이나 네네. 중동 쪽에는 사냥류 소비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사냥류가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집 가는 거 빨리 가. 청정 지역의 깨끗한 풀을 좋아하는 사냥은 높고 깊은 산의 약초를 즐겨 먹기 때문에 일반 젖소보다 젖에 담긴 영양분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갓 짜낸 산양류를 바로 먹어도 탈이 없다고 합니다. 이야. 또 이렇게 나옵니까? 따뜻하다. 한 번에 한 번 짤 때 한 1.5kg 정도. 1.5kg. 그럼 이거 한 4개 그러니까 하루에 3kg 정도 나온다. 하루에 3kg. 정말 맛있어요. 카메라 한번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마셔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 위로도 해걸음이 내려앉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모두들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 서대산 최고봉 근처에서 대낮처럼 불이 밝혀진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비닐하우스 촌입니다. 밤중에 비닐하우스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뭐 하는 거야? 우와!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깻잎이에요? 네. 아니, 오세요. 이 키가 이렇게 커요, 깻잎이? 겨울에 따서야 돼요. 겨울부터. 아, 겨울부터 옆에서 네. 쭉 따온 거예요? 예. 겨울 동안. 아, 그럼 계속 키가 따서 이렇게 그냥 쫙 크는 거예요? 예, 예. 여기 이렇게 한 마디 이렇게 따 올라올 때마다 이제 키가. 마디가 여기 타 있는 한 번 딴 거. 또 한 따면 번, 키가 예. 쑥 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따면은 예. 또 여기 마디가 이제 또 요놈이 크다 보면은 또 키가 올라오고. 예. 그래서 야, 이렇게 키 큰 깻잎은 처음 봐요, 제가. 아니에요. 정말 신기한 거죠? 예. 추부 지역에서만 자란다 하여 이름도 추부 깻잎인데요. 일교차가 큰 고지대에서 자라기 때문에 잎이 두껍고 향 또한 진합니다. 근데 밤에 이렇게 불 켜고 해요? 왜? 이게 봄에 심고 이래도 가을에 전부 다 꽃이 맺잖아요. 그러면 겨울 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꽃이 피지 말라고 이거 일조량 부족하잖아요. 그걸 이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농사질 때 일기예보를 저 춘천 일기예보를 항상 먼저 들어요. 춘천의 일기예보를 먼저 들어요. 왜요? 온도 차이가 여기는 그 온도예요. 같은 충청 지역 대전에 인접해 있어도 예. 춘천 날씨랑 똑같아요. 여기가. 여기가 춘천 날씨랑 똑같아요. 예.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바쁘게 자라는 추부 깻잎이지만 향긋한 향과 건강한 맛만큼은 일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거 안 닦고 그냥 드세요? 선생님 잡숴보시오. 이걸 안 닦고 그냥 먹어요? 드세요. 농약을 안 하기 때문에. 향이 괜찮네. 향이 진하게. 좀 진하다. 진하게. 그 무슨 약초 먹는 것 같아요. 정말로. 좀 진하지. 예, 향이 아주 진하네. 야, 요 고기 싸 먹으면 고기 향이 아주 묘하겠는데. 아주. 그럼요. 요거 좀 뜯어가지고 저녁 먹을 때 가끔 먹어야겠네. 네,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타고난 고랭지 기후 덕분에 이렇게 24시간 내내 불만 밝혀주면
1년 중 10달 동안이나 쉬지 않고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화수분이 따로 없습니다. 풍부한 수확량 덕분에 농가 소득 올리는데도 톡톡히 한몫하고 있다는데요. 최근엔 인삼 못지않은 금산의 효자 작물로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새소리 맑은 아침. 하늘로 솟은 전나무가 터널을 만들어 안내하는 오솔길. 천년고찰 보석사입니다. 절 입구에선 110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더하는 채 웅장하게 버티고 있는 은행나무가 맞이하는데요. 나라에 우환이 있으면 나무가 운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보석사는 명성황후의 원찰입니다. 4명의 자녀를 유산했던 명성황후는 이곳 보석사를 원찰로 삼은 뒤 순종을 낳아 건강하게 길렀다고 전해지죠. 지난해 대웅전 보수공사 때 발견된 3장의 상냥문에는 당시 명성황후 일가의 간절했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보석사는 또한 호국 사찰이었습니다. 의선각은 임진왜란 때 의승장이었던 영규대사가 머물며 결의를 다짐했던 곳입니다. 당시 금산에는 전라도 침입을 호시탐탐 노리던 외병 15,000명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영규대사와 좋은 선생이 이끈 의승병 700명은 필사의 전투로 금산 연곤평을 지켜내려 했지만 끝내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700명 모두 전사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절은 무엇보다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막대한 전력 손실을 낸 일본군은 결국 전라도 입성도 포기한 채 퇴각했습니다. 군사요지 금산을 지켜낸 700의병의 유골은 그 충절을 기려 700의 총이라는 하나의 무덤 아래 봉안되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런 전투를 개시함으로써 가뜩이나 기진맥진한 애병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결국은 종래는 호남의 진출을, 호남의 공격을 포기하고 금산에서 퇴각함으로써 임진왜란사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전투였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700의총 주인공들. 금산에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닐까요? 충남의 알프스 금산에서 가장 오지 마을은 어딜까요?
가겠습니다. 부리면에서 만난 집배원 아저씨를 따라 나서 봅니다. 제법 멀리 우편 배달을 나가는 듯 하더니 어느새 충청남도 땅을 벗어나 전라북도로 들어섭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전북 무주의 한 주차장으로 들어간 우편 배달차. 이번엔 오토바이로 갈아타려 합니다. 이 오토바이 아니면 갈 수도 없고 제 넘어가는 데도 못 가고 마을 주변에 있던지 가는지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차량으로 이렇게 오토바이로 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지 마을이길래 작은 승합차로도 가지 못하는 곳일까요? 목적지는 방울이. 행정구역은 충남이지만 금산에서는 통하는 길이 없어 이렇게 전북 무주로 돌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집배원 박상식 씨는 30년 전 처음으로 방울이 마을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작은 신장로가 생기기 전에는 겨울이면 허리까지 오는 눈길을 헤치고 걸어서 재를 넘어 다녔습니다. 사람하고 손바고 타면은 뒤로 밀려가지고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날라면 이 위에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끌고 가고 그 위서부터 내려가는 길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그나마 오토바이라도 타고 다닐 수 있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방울이는 충남에서도 전북에서도 고립된 마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강이 가로막고 뒤로는 높은 산이 버티고 있어 금강의 최상류에 위치한 방울이는 육지 속 섬마을입니다. 방울이에 들어올 때면 집배원의 두 손엔 늘 짐이 한가득입니다.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아이고 오늘 또 집에 계시네. 아이고 나 오늘 가시냐고 안 가시고. 아니 이거를 이렇게 사오서 이랬어. 어제 시킨 거 제가 저 막걸리 오늘 저 일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네, 막걸리하고 라면하고 사와고 왔어요. 혹시 저기 부탁한 거. 자, 그렇게. 어떻게? 아니 내가 저기 밭대기를 하나 붙이는데 경기를 부려야 돼. 그래서 네. 이 집에원 보고 이렇게 라면하고 막걸리하고 사다 돌랬거든. 저기는 전라북도고 여기는 충청남도 금산이라 거시기 이 집에원이 그렇게 그냥 약도 사다 주지 그냥 음식도 사다 주지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아들 심으로 사라 그래 내가 아들을 삼았거든. 집에원을 금산 집에원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사는데 참말로 얘가 고통스러워. 연설을 해도 상관없고. 병원 한번 나가기도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드리는 것도 방울이 집배원이 하는 일입니다. 뭐 다른 그 신경 쓰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혈압이 약간 높네. 기존에 그 혈압약 드시던 거 그 안 빠뜨리고 꼭 드셔야 돼요. 옛날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택시도 없을 거예요. 아이고 옛날에 우리 각시 시절에 우리 아들님도 학교 국민학교 댕기고 그럴 적에는 심한 신장로나 적어놨지. 옛날에 우리 새끼들 갔을 적에는 자 산날망 꼭대기 요런 뒤로 밟아서 댕기면서 무주 학교 댕겼다게. 자, 갈게요 어머니 이제. 잘 네, 가고 네. 잘 가고 내가 홍삼 짜놓을 테니까 와서 참 많이 먹어. 저는 뜰 거죠? 예, 뜰만 내가 먹어볼게요. 예. 그래야. 집집마다 대소사를 챙기다 보니 한 번 방울이에 들어오면 한나절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점심시간 훌쩍 넘기긴 일수죠. 안녕하세요. 라면 먹고 왔어요. 우리 여보세요. 괜찮아 이제 얼른 왔으니까 얼른 와세요. 끼니 넘긴 걸 어찌 알았는지 부녀 회장님이 라면을 팔팔 끓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식당은커녕 구멍가게 하나 없는
오지 마을에서 대접받는 꿀맛 같은 점심입니다. 사가서 먹으면 사갔어? 좀 사가야 돼. 그러다 보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때로는 점심시간에 딱 못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참 분회장님이 점심 먹었냐고 물어봐갖고 안 먹었다고 그러면 집에 가서 남에 있는 그릇 하나 삶아서 꼭 먹여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가족이 뭐 별건가요? 이렇게 함께 나누는 밥 한 끼 속에 정도 소복소복 쌓이는 거겠죠. 금산은 이렇게 구석구석 우리네 정이 푸근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오래된 양조장 기억나십니까? 구수하게 쪄낸 쌀가루로 막걸리 만들 준비에 한창인데요. 뭐니 해도 막걸리의 생명은 숨쉬는 항아리죠. 오래된 글씨에서 세월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탁사라고 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그때 술을 만들어서 했을 때 이 독을 썼단 말이에요. 그때서부터 내려갔더니 아마 이게 역사도 한 7, 80년 넘 됐고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주세법이 바뀌면서 내내 주세법이 일본 사람들이 쓰던 주세법인데 우리나라 주세법이 바뀌면서 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 거시기라고 해서 이 검정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놨죠. 국세청에서. 그 검정부라고 여기다가 한 독에 얼마 들어가는가는 양을 따져갖고 이게 용량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저승사자보다도 무섭다는 주세법이 강력하게 시행되던 시절의 생생한 기록들입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누룩을 넣고 항아리에서 발효시킨 뒤 이렇게 일일이 저어줘야 합니다. 이게 교반이라고 하는데 순수한 우리말로 교반한다고 하니 젖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자꾸 젖어주고 이 공기와 이 거시기로 식혀줘야지 발효가 잘 되고 제대로 발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한참 발효될 때는 그 가스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거 여기다 코 박고 하다 보면 코피 터지고 그래요. 이게 옛날엔 그런 거 많았어. 이게 인삼 막걸리가 잘 됐냐 못 됐냐는 게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막걸리에 제대로 됐냐 안 됐냐 해서 술 맛이 좋냐 나쁘냐 여기서 좌우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쌀 막걸리가 만들어지면 그제야 인삼이 제 몫을 해낼 차례가 옵니다. 금산 인삼을 아낌없이 넣어 가른 뒤 고운 체에 걸러 섞는 거죠. 금산에서 나오는 금종으로 5년근을 써요. 왜 5년근을 쓰시나요? 향이 좋고 타지에서 들어온 금산 인삼은 향이 없어요. 덜쩍지근하고 금산 거는 이제 그 맛이 쌉싸하니 향이 많이 나죠. 곱게 체에 내린 인삼즙을 섞어주면 그 유명한 금산 인삼 막걸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양조장 한켠에 마련된 인삼 막걸리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한 바가지에 500원이면 족하죠. 막걸리 한 바가지에 하루에 노고가 날아갑니다.
뭐라고 할까 아주 감칠맛이 있지. 한번 맛을 봐. 얘기하는 것보다 딱 먹어봐야 맛을 알아. 먹어봐야 맛을. 인삼 막걸리 한 바가지 쭉 들이키고 최고의 안주는 바로 요것. 안주로 뭘 드신 거예요? 소금이요. 무슨 소금인데? 아 여기 국내산 소금이라고 왕소금이요. 이게 막걸리는 제맛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부화집이라 한 바가지에 이게 500원씩인데 이놈은 먹으면 배가 불러요. 두 바가지 먹기가 대가네요. 그러면 이 농민들로서는 이게 욕이 같아요. 충분히 돼요. 위하여. 넉넉한 인심과 좋은 술이 있는 곳 양조장은 바로 사랑방입니다. 대둔산 깊은 골짜기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올라갑니다. 정상이 가까워올수록 발걸음이 천근만근일 무렵 바위가 열어준 마지막 문을 통과합니다. 성문. 성문을 지나면 이제 태고사 앞마당에 들어선 겁니다. 기암 절벽이 있냐? 오르고 나니 지나온 길이 까마득합니다. 야 좋다. 해발 878m 꼭대기에 있는 태고산은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원효대사가 처음 이곳에서 절터를 발견했을 때 3일 동안 춤을 췄다는 전설도 전해져 내려오죠. 예. 이 터가 호남 제일 최고의 도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만한 도량이 없어요. 이 터가 제일 좋은. 예. 아. 그만큼 그래서 원효 스님 3일 밤낮을 여기서 춤췄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 서로 이렇게 살리려면은 1,500건을 해라. 해갖고 이렇게. 큰 스님 말씀하셨죠. 1,500건. 500관이 크다는 건 종이 더 크다는 뜻이죠. 아. 1,500. 깊은 산속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어떨까요? 태고사 범정을 가만히 두드려 봅니다. 하늘을 입을 삼고 굽어 보이는 앞산을 베개 삼았다는 진묵대사의 표현이 무색하지 않은 풍광입니다. 그냥 범인의 눈인 제 눈으로 봐도 너무 아름답고 경치가 좋고 기운이 꽉 찬 것 같아서 원효대사님의 즐거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의 시작은 너무나도 멋져서 그 모든 걸 이뤘다면 누구나 하나쯤은 품고 있을 법한 꿈결 같은 이야기들이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듯합니다. 고민의 밤을 지새고